자, 내일은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알아보는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온질슨 최종수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하던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그룹의 농축산업의 모든 밸류체인, 즉 이제 곡물부터 사료 첨가제, 그리고 가축, 가금이라든지 가축 진단, 그리고 백신, 이 모든 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한 이런 그룹인데요. 이지바이오는 1999년 코스닥 상장 이후에 수차례의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연매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종합 농축산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전반적으로 그 농축산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3분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확실히 돌아설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지바이오가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지바이오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 부문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시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최근 곡물 가격 하락과 원화 강세 등에 따른 수혜, 그리고 그만큼 어려웠던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의 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일본 방사능 공포에 따른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 패턴 변화 등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어류는 좀 덜 먹고 다소 멀리 해가면서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을 대체해가는 이런 섭취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도 이지바이오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큰 스포츠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2월 달에 동계올림픽, 6월 달에 월드컵, 그리고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열릴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를 보실 때는 이제 치킨에 맥주 이런 거 엄청 좀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닭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지바이오에는 큰 매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애물단지였던 자회사인 마니커도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회사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말고도 사료 첨가제 사업에 대한 수출 확대라든지 자회사인 이런 그 옵티팜 솔루션이라는 축산 백신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에 대한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지바이오는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미리 예상해 볼까요? 네, 아직 실적 발표 이전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매출액이 3,848억 원, 영업이익이 82억 원, 순이익이 64억 원으로 일단 수치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선 대려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말에 돼지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 한 90억 원 정도 반영이 돼서 부진한 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수익성은 단기 순이익만 보시더라도 2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회사인 마니커는 이제 이지바이오에서 인수 이후에 최초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이제 턴어라운드에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도 분기 사상 일단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2003년 온기만 보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는 충분히 좋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와 함께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로 내년까지 이지바이오는 계속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지바이오 매매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지바이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이후에 주가가 그렇다 할 모멘텀이 없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쭉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방사능 공포와 곡물 가격 이제 하락 등의 이런 영향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을 형성 후에 주가가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파동의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 하면 앞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 효과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주가 조정 줄 때마다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매수가 5,100원,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6,500원, 손절가 4,75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죠. 네, 추가로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인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군은 2018년까지 40대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보고요. 작전 요구 성능의 재검토에 따라서 2023년까지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측에서는 이번 일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라는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인지 간단하게 핵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왜 수혜냐 하면 지금 선정이 된 록히드 마틴사와 T-50 고등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만큼의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이런 수출 그런 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부분만이 아니라 민간 항공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유리하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기종인 T-50 경우에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출에 이어서 필리핀과 이라크, 태국에서도 계속 긴밀하게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제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의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 바탕으로 주가 올 초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주가 추가적으로 모멘텀 없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9월 말에 차기작에 대한 선정에 대한 흐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도 주가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회복을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길게 내다보아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가가 단기에 시세를 주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분할로 매수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제시해 드리자면요. 매수가 28,0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5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 이지바이오까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린치홀딩스 최정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